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에이지즘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단골 약국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약국엔 중년의 남자가 흰 가운도 걸치지 않은 덥수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주문한 혈압계의 값을 지불하고 성의 없이 말하는 사용 설명서를 듣고 있는 중에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와 살이 돈 한 곽을 달라고 하니 갑자기 목소리의 톤이 밝게 바뀌며 새로 개업했다고 친절히 웃으며 음료수 한 병을 건넸습니다. 저는 사리돈보다 훨씬 비싼 물건을 샀는데 친절하기는커녕 음료수도 주지 않았죠. 전 물 이외엔 음료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저도 사양하고 감사하다고만 했을 것입니다. 손님을 이렇게 차별 대우하면 앞으로 장사가 잘 될까? 전 기분이 무척 나빴습니다. 나오다 힐끗 보니 유리창에 S대 배지 모형을 코팅한 것과 흰 가운을 걸친 약사의 활짝 웃음 띤 사진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약사와는 차별된 사람이에요 라는 뜻일까? 내가 보긴 사진과 인물이 차별화된 것 같은데. 에이지즘이란 1969년 노인의학 전문 의사 미국 로버트 허틀러가 처음 만든 말로 연령 차별주의, 즉 연령을 이유로 개인의 기회를 소외시키는 사회적 이념 및 행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나이가 늙은 사람을 깔보고 둔하고 어리석게 느껴 혐오하는 현상을 말하지요. 우리나라는 옛부터 유교의 영향을 받아 장유유서, 즉 연장자의 권위와 공경을 주요 가치로 배우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나이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가치관과 문화에도 변화가 생겼고 세대 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미국으로 이민 간 남동생이 한국 방문 중 옛 동창을 만나려고 연세대 앞 맥도널드 입구 쪽 창밖의 거리가 보이는 자리에 앉아 학창 시절의 추억에 잠겨 있는데, 종업원이 와서 "할아버지, 여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저 안으로 들어가 앉으세요" 하며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주문을 하지 않아 그러는 줄 알고 친구가 오면 음료수와 햄버거를 주문할 거야 라고 하니, 주문과는 상관없어요. 여긴 주로 젊은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이 입구 쪽에 앉아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꺼려 한다고요. 동생은 오래간만의 한국 방문 첫 미팅부터 기분이 잡쳤다고 했습니다. 제가 중년 시절에 잠실 롯데백화점 건너편 아파트에 살았는데, 가까우니 집에서 편하게 입던 옷차림으로 화장도 하지 않고 백화점을 가면 점원들은 거의 본 척도 안 합니다.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인데도, 하긴 모른 척하면 마음대로 물건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점도 있죠. 그러나 꼭 살 물건이 있으면 옷을 어느 정도 차려입고 화장도 하고 가야 매장 점원들이 반깁니다. 노인이나 허름한 차림의 사람을 혐오하는 일부 젊은이들의 단순하고 짧은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비근한 예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영원히 젊음이 유지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없는 노인들이 소리 없는 항변은 "너희들 늙어봤냐? 나도 젊어봤다."
친구가 외국 패키지 여행 중에 소그룹을 만들어 가이드가 짝지어 주었는데 한 젊은 남성이 친구가 옆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는 왜 늙은 노인네와 한 그룹을 해주냐고 가이드에게 항변했습니다. 다음날 미팅 시간에 그 젊은 남성이 늦게 나와 제 친구는 젊은 분이 늦게 나와 모든 분들께 지장을 주면 되겠느냐고 한마디 하니 죄송합니다 라고 말해서 원수는 갚았다고 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외아들만 있는 혼자 사는 할머니의 하소연입니다. 아들이 용돈도 많이 주고 필요한 것을 말하지도 않았는데 척척 사오며 먼 지방에 살면서도 한 달에 한 번은 아들 내가 와서 근사한 곳에 가서 외식도 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잘해주나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아들이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아니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한가요? 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그가 아들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수긍하고 인정해주고 며느리 보는데도 위신을 좀 세워주면 좋으련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대꾸하며 자신의 말만 앞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앞에선 가급적 말을 안 하려고 하지만 전혀 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느냐고. 이젠 무슨 말을 하려면 한두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하는 좋은 버릇은 생겼다고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저도 벌써 그 할머니의 나이가 되었지만 젊었을 때 어머니께 내 말만 앞세우며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어 반성을 했죠. 그러나 이미 그분은 계시지 않고 그리움과 슬픔만 남았습니다. 유머 작가 김진배 씨는 인간은 다음 세 가지 언어만 대꾸하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1. 하긴 그래요. 2. 당신 말이 맞습니다. 3. 일리가 있네요. 어쩌면 부모가 말을 하면 이 세 가지 중의 하나만 간단히 말하면 부모님이 흡족해 하실 정답이 아닐까요? 유교에서의 경로 사상을 감히 바라지는 못하지만 에이지즘까지는 이 세상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아내에게 존댓말을 쓰는 것은 행복한 결혼 비결이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마누라 이젠 내 특별히 당신을 위하는 뜻에서 존댓말을 써주겠네. 여보 신문 좀 갖다 주구려. 아내가 신문을 갖다 주며 또 심부름이네. 자 여기 있어요. 고맙소 부인. 그런데 콜라가 먹고 싶네요. 콜라 한 병만 사다 주시구려. 그러자 부인은 버럭 화를 내며 싫어. 반말 써도 좋으니까 제발 심부름 좀 시키지 마라. 내일 모레는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현명한 날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